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심층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26년에 출간될 예정인 한 역사 문헌을 바탕으로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기묘하고 모순적인 인물을 아주 낱낱이 해치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인물이 썼던 두 얼굴의 간극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테니까요. 다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보통사랑입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1987년 대선 때 대중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바로 그 유명한 슬로건입니다. 군복을 싹 벗고 양복을 입은 채로 온화하게 웃는 그 모습. 이 부드러운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평화적이구나 라는 걸 아주 성공적으로 설득해냈어요.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고 뭔가 진짜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숫자를 한번 보실까요? 4,100억. 4,100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대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그 소박한 보통 사람의 비밀금고에서 튀어나온 불법 비자금 규모입니다. 아니, 방금 전에 그 온화한 미소랑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비 진짜 극단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대체 어느 쪽이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을까요? 이 깊고 어두운 모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살펴볼 목차를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1장 보통 사람의 두 얼굴을 시작으로 2장 군사반란의 그림자 한화회 3장 생존을 위한 6.29 선언 4장 세계사 속의 이인자들 그리고 마지막 5장 비자금과 역사의 심판까지 이 어두운 기원부터 최종적인 역사적 평가까지 논리적으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1장 보통 사람의 두 얼굴입니다. 대중 앞에 나선 가면과 그 뒤의 현실을 짚어보죠. 이 인물에 대해 역사 문헌이 가장 흥미롭게 짚어내는 포인트가 바로 이 기묘한 이중성이에요. 항상 그 전두환이라는 강력한 빛 옆에서 약간 반쯤 그림자 속에 있었던 인물로 평가받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편으로는 쿠데타의 핵심 주역이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의 물꼬를 튼 민주화 선언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이 아주 묘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모습 중에 어느 쪽이 진짜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머릿속에 양팔 저울을 딱 하나 그려보셔야 해요. 한쪽에는 평화로운 권력 이양, 그리고 그 유명한 보통 사람이라는 아주 반짝거리는 이미지가 올려져 있죠. 근데 반대편에 있는 숨겨진 진실은 진짜 무겁습니다. 정규 육사 중심의 그 은밀한 비밀사 조직, 12.12 군사반란, 5.7 비상계엄 확대, 거기다 무려 4,100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부패까지 이 거대한 그림자가 꽉 채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가면 뒤의 진짜 얼굴을 이해하기 위해 권력이 시작된 그 어두운 뿌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군사반란의 그림자, 한화회입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63년 육사 11기 동기들 사이에서 내가 으뜸 가는 별이 되겠다, 즉 관성이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비밀 군사 조직인 한화회가 결성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1979년 12월 12 군사반란 때 이 사람은 구사단장으로서 최전방을 지켜야 할 병력을 서울로 불법적으로 끌어들이는 진짜 치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결국 1980년 광주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57 비상계엄 확대 조치까지 쫙 하나의 핏빛 사다리로 치밀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 의심할 여지 없는 반란의 핵심 공모자였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 진짜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나와요. 반란 당시에 실패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미리 측근들한테 자기 부인이랑 가족들을 몰래 숨겨달라고 부탁을 해뒀대요. 그러니까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는 극도의 불안감에 떨면서도 기어코 탱크를 몰고 서울 심장부로 밀고 들어갔던 겁니다. 나중에 민주화를 외치게 될 그 사람이 쥐었던 권력의 진짜 기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이제 3장. 생존을 위한 689 선언입니다. 타임라인을 1987년으로 훅 넘겨서 그의 정치적 수싸움이 완전 정점에 달했던 순간으로 가보죠. 당시 대중들은 6.29 선언을 보면서 권력자가 위대한 민주적 양보를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그는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더라도 야권, 그러니까
이른바 양김이 분열하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 라는 철저한 셈법을 이미 다 마친 상태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상이 딱 들어맞으면서 불과 36.6%라는 역대 최저 득표율로 당당하게 대통령이 당선돼버립니다. 광장에 쏟아져 나온 그 100만 명의 시민들, 그 압력에 밀려내린 표면적인 결단 밑에는 이렇게 치밀한 생존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거대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공모자가 오히려 민주화의 가장 달콤한 열매를 독차지해 버렸으니까요. 자, 이걸 과연 순수한 양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성공한 생존 계산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어서 4장, 세계사 속의 2인자들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이 기막힌 장면이 과연 세계사에서는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시선을 지구 반대편으로 한번 쫙 돌려보겠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을 보면요. 우리랑 진짜 비슷한 역사적 궤적을 겪은 군부 정권의 2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우리 상황이랑 객관적으로 딱 비교해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인물의 독특한 특성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확 납니다. 아르헨티나의 비올라 같은 경우는 전임자의 더러운 전쟁에 가담했다가 대통령이 됐지만 금방 쫓겨났고요. 브라질의 가이제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엄청 치밀하게 주도적인 민주화를 설계해서 이끌었어요. 반면에 한국의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의 6.29 선언은 브라질처럼 미리 철저하게 기획된 게 아니었어요. 당장 폭발하기 직전의 성난 민심 앞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진짜 절박하게 던진 고육지책에 훨씬 가까웠던 거죠. 마지막으로 5장, 비자금과 역사의 심판입니다. 그 공들여 쌓았던 보통 사람 가면을 산산조각낸 스캔들과 그 결말을 짚어보겠습니다. 1995년 굳게 닫혀있던 그 거대한 비밀금고가 드디어 열렸을 때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려 40명이 넘는 재벌 총수들한테서 긁어 모은 4,100억 원이라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자금이 국회 폭로로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게다가 문헌을 보면요. 최근 2024년 소송 과정에서 그 부인 김옥숙 여사의 904억 원 매무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비자금의 씁쓸한 여파가 지금까지도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진짜 여러모로 보통이 아닌 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심판 과정은 더 기가 막힙니다. 1995년에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1997년에 대법원에서 17년형이 확정돼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확정 판결이 나고 불과 8개월 뒤인 1997년 12월에 특별사면으로 그냥 쓱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추징금을 다 받아내는 데는 무려 16년이라는 진짜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 걸렸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짚고 넘어가야 할 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이 수천억을 해먹고도 이렇게 단숨에 사면을 받아버리고 그 추징금마저 16년에 걸쳐서 찔끔찔끔 낸다는 거, 이거 선진국에서는 진짜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일입니다. 법의 심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무렵고 그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법정과 달리 역사의 법정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문헌인 반헌법 행위자 열전은 그를 아주 명확하게 군사반란, 내란, 비자금으로 집권한 대통령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역사는 6.29 선언이라는 표면적인 기여도 적어두지만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결코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으니까요. 그 엄중한 사실은 문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복잡하고 아이러니한 인물에 대한 심층 해설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국 역사는 그 어떤 그럴듯한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도 끝내 들춰내고 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권력자들이 내세우는 보통 사람 같은 친근한 가면 뒤에 과연 어떤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꿰뚫어볼 통찰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가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더 깊이 있는 해설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